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207번째 이야기. 혹한기 동계훈련 4. 훈련의 시작과 훈련장 생활. 1982년 1월 26일 화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동계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팀 스피리트를 대비한 훈련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일 야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본적인 전술에 전쟁의 승패는 야간 전투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야간 전술과 야간 사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팀 스피리트라는 큰 훈련을 앞두고 야간 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저녁 식사는 직접 취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전을 염두에 둔 훈련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6본 교육사열을 받을 때와 11사단 대항군 훈련 때에도 우리가 직접 취사를 하면서 실전에 대응하는 야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훈련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훈련을 마치고 복귀 시에는 100km 행군에 준하는 장거리 행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팀 스피리트를 대비한 것으로 평소에 매일 5km 행군과 일주일에 2번씩 20km 행군을 하던 것에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장거리 행군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동계훈련은 여러 가지 불안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첫날 오전은 정비 시간을 주었습니다. 야간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전을 휴식한 것인데 덕분에 우리는 어제 땅을 파고 텐트를 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훈련에 들어가 매복 주간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35번 목진지에 투입되었는데 목진지에 가보니 가을 동안 낙엽이 쌓이고 군데군데 진지가 무너져 도저히 매복진지를 편성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치우고 보수하느라 오후 내내 작업만 했습니다. 목진지에서 수경지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우리가 직접 해서 먹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훈련에서 대대장은 매일 저녁 식사를 대대 취사장에서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개인 취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얼음을 깨서 찬물로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 처음에 우리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취사를 해보니 그것이 그리 불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전에 나와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식사 배식량이 줄어들어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는데 직접 일종을 수령하여 취사를 하면 육군 정량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찌개 등도 우리 입맛에 맞게 직접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식탁은 훨씬 풍성했습니다. 겨울이라 주변에서 먹을 것을 추진해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온 반찬류들이 있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직접 취사를 하면 좋은 것은 공식적으로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으면 얼어있는 몸도 녹이고 잠시나마 훈련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졸병들은 뗄나무를 확보해 오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주변은 갈참나무 군락지라 죽은 나무도 많이 있고 살아있는 나무도 잘라다 모닥불을 지피면 잘 탔습니다. 또 한 가지 불을 피우고 나서 그 숯불을 철모에 담아 텐트 안에 들여놓아 화롯불을 만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로 야전에서 텐트 안이 기가 막힌 사랑방이 되는 것입니다. 땅속을 파서 만든 텐트에 화롯불을 담아 들여놓으니 그 훈훈한 기운이 동네 사랑방 못지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화롯불이 식는 새벽이면 여느 때나 다름없이 온통 냉방이었지만 그래도 혹한 속에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취사할 일정과 부식은 그날 오후에 대대 취사장에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일종으로 혼합곡과
반찬으로 김치, 콩자반 등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찌개나 국거리 재료로 생선이나 육류 또는 두부 등이 매일 바꿔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배해 주다 보니 생선이나 육류 같은 것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소 대대 전체가 취사장에서 조리하여 분배하게 되면 어떤 때는 고깃국에 고기는 하나도 없이 기름만 둥둥 뜬 국을 먹을 때도 있고 동태찌개에 동태뼈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직접 나눠주다 보니 각 소대 분대까지 정확하게 정량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정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종 같은 경우 잡곡을 다 버리고 쌀만 가지고 밥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대치사장에서 밥을 해서 나눠주면 언제나 밥이 부족해서 야전에만 나오면 배가 고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야전 훈련만 나오면 언제나 배고팠는데 직접 취사해 먹어보니 본래 정량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직접 취사를 하다 보니 손이 다 트고 얼굴과 콧구멍이 완전 연탄장수같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쌀과 음식 재료나 대충 씻고 끓여 먹지. 정작 우리는 세수 한 번, 손 한 번 제대로 닦지 않고 일주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은 시커멓고 손은 터서 피가 나고 몰골은 모두가 산적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나는 턱수염이 많아 나중에 일주일 훈련을 마칠 즈음에는 손으로 잡힐 만큼 수염이 자라 완전한 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